네, 대선이 드디어 하루 앞입니다. 선거운동이 지금 5시간 반 정도 남았네요. 예. 여야 모두 뺏고 싶은 남의 마당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TK가 그런 곳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선 전 마지막 인터뷰는 남의 텃밭이지만 언젠간 내 마당으로 찜해놓은 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 막판 환세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전북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호남 지역구로 두신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워낙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조직력도 굉장히 세다. 도내에서 전북 또 호남에서 선거운동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이번 호남에서 선거운동 하는데. 사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네.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섭섭해 하셨고요. 네,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시간이, 입당하셨죠. 예.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이 오지 못되게 굴었으면 그렇게 갔느냐라고 네. 이해하는 분들이 생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선거운동도 독립운동 하듯이 네. 눈에 안 띄게 조용조용 했는데 네. 의외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반응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윤석열 후보 찬조 연설 맨 처음으로 하셨잖아요. 이용호 의원님께서. 예. 윤 후보에 대해서 이 시대 호남 정신에 가장 맞는 후보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이 시대 호남 정신과 윤석열 후보 어떤 부분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게 윤석열 후보가 호남 정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요. 저는 호남 정신이라고 하면 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분연히 들고 일어나는 정신, 네. 또 정의, 불의를 보면 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호남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어떤 권력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소임을 다했던 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호남 정신에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호남 정신에 예. 가까운 예. 분이다. 네. 자, 사실 호남은 여야 모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전처럼 결집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선거 초반에는 했는데 후반으로 되면서 굉장히 결집력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는 호남 방문하면서 공들였는데 자, 이준석 대표의 호남 방문 그리고 잦은 호남 방문 그리고 복합 쇼핑몰 광주에서의 복합 쇼핑몰 공약 이게 호남 분들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복합 쇼핑몰은 그 중에서 하나일 것이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대선 때 각 당의 이제 호남을 대하는 그런 자세는 민주당은 사실 선거 때만 사실 호남에는 존재를 해요. 네. 민주당은 마치 호남이 이 잡아놓은 물고기다 그런 취급을 해서 사실 먹이를 주지 않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홀대론이 나왔던 것이고요. 네. 또 반면에 이 보수 정당은 호남은 이게 민주당의 영토다. 그러니 대선 때는 또 거의 포기를 하는 선거 때마다 포기하는 그런 지역이 됐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각별히 호남에 구애를 했죠. 잘 기억하시겠지만 후보가 손편지를 예비 후보 공보물이죠. 230만 통을 호남에 다 배달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후보께서 하루 정도 걸리는 사실은 하이도 방문, DJ 생가를 방문을 하셨고, 네.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설날 무등산 등반을 한 일이나 또 열정열차를 타고 호남을 우선적으로 운행한 일이나 또 며칠 전에 광주에서 첫 번째 사전 투표를 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에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호남의 유권자 숫자에 비해서 정치적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셈이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이용호 의원님도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이셨고 이준석 대표도 공을 들이고 후보도 공을 들였는데 오늘 아침에 소위
민주당 광주선대위 신광조 특보가 5.18 실명 부상자에게 뭐 이런 굉장히 좀 막말을 했어요. 뭐 거렁뱅이 이런 등등의 막말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좀 나름 이게 노력했던 것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는데 그거 국민의힘 그래요? 관계자네요. 예예. 그래요? 그럼 뭐 국민의힘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저는 뭐 들어본 바가 없는데요. 네네. 사실은 지금 호남하면 무조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연계를 시켜서 네. 국민의힘을 평가하는 것은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5.18 민주화운동이 지난 게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4번이나 정말로 강산이 변할 정도로 세월이 흘렀고 네. 저도 호남으로서 5.18 민주화운동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일이긴 한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도 민주화가 실현이 된 상태고요. 호남도 또 그 이후로 해서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라고는 여론도 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이 이 민주당의 볼모로 결국은 남아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열한 이런 그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좀 미래로 좀 가야 되겠다. 통합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성의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20, 30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생겼고요. 이번 아마 대선을 통해서 통합의 정치를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나서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광조 국민의힘 선대위 균형발전 특보가 뭐 실명 대신 5.18 부상자한테 뭐 불쌍한 인생들 뭐 거지 거렁뱅이 인생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해촉이 됐네요. 오늘 결국은 이 말이 그가 아마 뭐 중요한 위치가 아닐 거고요. 어디 선대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앙당 선대위 균형발전 특보라고 이제 그건 아주 뭐 확인이 됐습니다. 잘못한 것이고요.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또 너무 또 침소봉대돼서 마치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번 사전 투표율 전남, 전북, 광주 순으로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소위 민주당 쪽의 결집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과 다르다. 여기는 그 국민의힘에 대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 역시 결집을 해서 양쪽이 다 결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높은 사전 투표율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호남 지역의 높은 사전 투표율. 우선 호남은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선거에 관심이 높아요. 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도 가장 높았던 곳이 호남이고 정말로 제 지역 남원이 지난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시, 군 단위에서. 네.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그거보다 한 10% 이상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결집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경쟁 구도가 생기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높아진 투표율이 오로지 민주당만을 지지하기 위해서 뭉쳤다라기보다는 상당수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도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호남에 대해서 많이 공을 들이고 하긴 했는데, 호남 쪽에서 민주당이 호남을 복합 쇼핑몰도 그렇고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은 것, 호남에 더욱더 많은 혜택을 주고 발전시키지 않은 것이 소위 투쟁력이 해이해질까봐, 투쟁심이 해이해질까봐 그런 거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민주당이 혹시 그런 투쟁력이 호남 분들의 투쟁력이 약화될까봐 제대로 홀대를 한 거다. 오히려 좀 이런 진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호남이지만 예, 일부러 투쟁력을 약화시킬까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네네. 어떤 배경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조금 오버를 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것의 취지는
민주당이 우리 그 호남 사람들의 현재 욕구를 네. 제대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 그 광주의 복합 쇼핑몰이 없었던 것들도 네. 오로지 어떤 이념적으로만 보면 그 갈라치기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 거기를 중심 우선적으로 보면 그게 안 된다. 네네. 라고 그냥 일도양단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더 상생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 요즘에 복합 쇼핑몰은 문화 공간이고 놀이 공간이고 트렌드거든요. 이런 네.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충족시킬까 하는 고민을 좀 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네.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죠.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는 뭐 한다면 네. 꼭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 자, 선거 직전에 어제 또 그제 이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또 녹취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 파일, 그 다음에 또 어제는 그 소위 그 수행비서 이재명 후보의 수행비서 관련된 녹취록, 녹취 파일 이런 게 막 나오고 있는데 이 각각의 녹취 파일들 지금 선거 막판 본투표 하루 앞두고 유권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요? 예. 이제 그것은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네. 그 뉴스타파에서 제기한 그 녹취록은 네. 제가 들어봐도 이게 안 맞아요, 자료. 그래서 네. 6개월 전에 나온 것을 뒤늦게 지금 뭐 했다가 들고 나온 것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이게 녹음 그 상황 보면 서로 짜고 기획 녹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획 녹취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다만 네. 이제 그 대법원 내 그 선거법 관련해서 많은 그 뭔가를 조치를 해놨다. 예, 백모 씨. 예. 네네. 백모 씨. 이런 뭐 수행비서의 녹취 이것은 예. 앞으로 이제 더 밝혀질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부분도 이제 너무 선거에 임박해서 지금 부동표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임박한 상태에서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금은 이제 후보 사퇴를 해가지고 단일화되면서 호남 민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우호적 민심이 있었는데 요 민심이 어디로 갈 거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 쪽으로 갈 거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우리 이 의원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의 이제 그걸 지역적으로 나누면 호남도 있고 이제 뭐 비호남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호남에 있는 분들은 거의 뭐 상당수 절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스톱을 하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분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네네. 당초 그 호남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안 갑니다. 네. 오직하면 그 호남 같은 데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때 뭐 굉장히 뭐 분개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민주당에서 뭐 역풍이 분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이고 저는 이 역풍이냐 순풍이냐 이런 것에 이렇게 늘 판단할 때 네. 전체로 대한민국의 이번에 대선판에서 어떤 그 시대 정신의 이번 대선의 흐름이냐라는 걸 보고 저는 5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했기 때문에 저는 역풍이라고 저는 안 보고요. 네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합친 것을 제가 보기에는 뭐 대세를 완전히 굳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세를 굳힌 단일화였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은 선거운동 기간, 법정 선거운동 기간까지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힘 전북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